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나라에는 그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대통령이 사인한 엑세큐티브 오더 184로 해서 작년에 네거티브 리스트가 이제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에 제한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네거티브 리스트고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정리를 제가 못했습니다만 외국인이 1%도 못 갖는 분야의 법인이 뭐냐면은 매스메디아, 우리 방송이죠. 방송. 그 다음에 모든 프로페션,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소매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이 이제 사람들을 공급하는 그런 코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경비회사, 프라이빗 세큐리티 경비회사.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 마이닝, 영세 규모의 광산. 그 다음에 뉴클리어 웨폰. 그 다음에 닭싸움, 칵피트는 외국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것, 폭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이 1%도 못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20% 외국인한테 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Private Radio Communication Network. 개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20%까지 외국인이 허가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 방송, 중국어 방송, 뭐 한국어 방송 하려면은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25%까지 이제 허가되는 게 뭐냐면은 송출업. 여러분 송출업 아세요? 리크루팅. 해외에 송출하든가 여기 국내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납품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송출업이라고 합니다. 이 송출업은 해외 외국인이 25% 지분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공사 중에 작은 스케일의 건설업은 25%까지 해외 외국인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회사를 40대 60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이제 송출업 해야지 하고 회사 다 만들어갖고 갔는데 당신은 40대 60이기 때문에 이 업종은 못합니다 하고서는 빠꾸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따라 갖고 지분을 처음부터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보고 그걸 정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30% 하는 거는 광고 회사는 30%까지 외국인이 지분이 참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는 대부분인데 탐사 아니면은 땅을 소유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40%. 그 다음에 퍼블릭 유틸리티를 운영하는 거, 배전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 한 가지 어느 분이 그 질문서에 하나 옮겨온 게 있는데, 여기서 병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물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종교법인을 해도 땅을 소유해서 종교법인을 할 것인가, 그냥 건물만 소유해서 할 것인가, 그냥 아무것도 소유 안 하고 그냥 목회하고 이런 것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정하고 색을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마닐라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땅을 소유를 안 하고 우리 한국 펠로우십으로 모이고 그냥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우리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구입해서 한다 하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교회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공동체의 표였고, 그냥 근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늘어나갖고서는 장소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공동회 해갖고 교회를 우리가 구입을 하자 해서 이제 그때 10년, 11년, 12년째 건축 헌금을 걷기 시작을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을 소유하지 않고 콘도미니엄과 건물
지상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게 됐습니다. 법인 문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에는 법인이 60대 40으로 필리핀에서 60대로 했고 교회 이름으로 토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죠. 60대 40이니까 교회 건축 잘 했고 등기청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건물이나 이것도 다 등기를 했는데 1년 후에 한국 교단에서 돈을 줘서 진 건물인데 여기서 야, 그 필리핀 사람들 빼고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믿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쪽의 정서를 잘 모르니까 이쪽 선교사님도 잘 모르니까 일단 살 때는 문제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법인을 뭐 95%를 한국 사람을 다 바꾸자. 교단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처음에 살 때는 60대 40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는 거의 100% 한국 외국인이 그 종교 법인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죠. 현재 누가 고발을 안 했으면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누구한테 팔라고 할 때 보니까 야, 당신들은 어떻게 40대, 60도 아니고 90% 외국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소유할 수가 있냐 하는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거래할 때는 법적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바람에 그 자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정부에서는 소유권 문제가 이제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하는 데에서 그 우리 재산으로 해라, 우리 이름으로 해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1, 2, 3번은 똑같은데 저렇게 구입했는데 60% 필리핀 차명 주주들이 한국 사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갖고 이거를 보더 리솔루션을 만들어서 메조리티가 그거를 어그리를 한 걸로 해갖고 그거를 누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그 파는 권한을 위임을 해갖고 그 사람이 가서 팔아먹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이런 게 다 팔려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저 법인은 이제 세게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99% 한국 사람으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종교법인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같이 99% 외국인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이 많죠. 그 법인을 갖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제한이 많이 있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도 그렇게 설립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시골의 동네에 땅을 이제 어떤 개인이 있던 땅을 뭐 6, 7천 스퀘어미터를 사갖고 이 교회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디드 오브 세일을 해갖고 누구 아무개 안토니오가 어디 ABC 교회에 이거를 이제 디드 오브 세일을 만들었죠. 근데 이 교회가 땅을 사갖고 그거를 등기 이전을 안 한 거예요. 등기 이전을. 무슨 이유에 쓰는지 하여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고 당사자끼리는 나는 팔았고 당신은 샀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법인이 학교를 우리 해야겠다 해갖고 학교 법인을 따로 이제 세웠어요. 학교 법인은 그 100% 필리핀 사람으로 법인을 세워갖고 내가 산 땅이니까 거기다 이제 학교를 줬어요. 건축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땅 판 사람이 개인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 이전은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알아야 될 건 deed of sale 매매 계약서는 6개월 지나면은 시효가 죽습니다. 우리가 deed of sale 한 장 들고서 있는 선교 단체나 선교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샀다는 증거. 근데 지금 법이 많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을 샀으면 빨리 이전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전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뭔가 있어갖고 이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캔슬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4년이 지나서 이게 이 사람이 등기청 가서 할래도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저 교회가 99% 땅을 살 수도 없는 법인체인데 땅을 산 거예요.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 위에다 또 학교까지 줬어요. 근데 학교를 줬으면은 학교 건물에 대한 컨스트럭션 퍼미트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큰 돈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해서 일단은 교회 법인을 빨리 지금이라도 바꿔라. 60대 40으로 빨리 바꾸고 그러면 이제 전에는 그게 99%짜리 등록을 안 했으니까 60대도 바꾸고 결국은 저 등기청에 시청에 가서 그 옛날 그걸 갖고 사람을 좀 도움을 받아 갖고 등기를 일단 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걸 갖고서는 또 이 나라에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그런 데인데 그 사람을 그 시청이나 등기청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해갖고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학교법인한테 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땅을 리스해서 학교법인은 그 리스 계약서를 위에 건물 증거를 갖고 시청에 가서 occupancy permit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허가를 받고 그 건물은 학교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좀 수순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옆에 있는 거는 세계 종교법인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행사나 뭐 컨설턴트의 뭐 법인을 부탁해 갖고 설립하는 게 대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처음 와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명의로 토지 구매하고 교회도 건축했는데 이 여행사에서 여기 선교사님은 거기서 다 해주겠지 하는데 거기서 안 해주고 법인이 보고를 안 하니까 등록만 했지 법인이 정지가 된 상태. 일단은 법적으로는 현재 5년간 GIS 리포트를 안 내면은 법인은 소멸됩니다. 근데 나는 7년 전에 세게 했다고 이거 들고서 계속 보고도 안 하고서 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그 회사가 세게서는 죽어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법인으로 샀는데 그 산 법인이 이 땅에 없이 이제 죽었으면은 그 재산은 붕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5년이 안 넘었으면은 가서 페널티를 내고 세게 가서 자기가 보고를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세게 있는 사람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페널티를 저기서 부과를 합니다. 1년에 얼마씩 페널티 부과를 해갖고 다시 법인을 재살리는 거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쐐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세액이 일단은 살아있어야 뭔가를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있는 세액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세액이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받은 이런 질문이 이런 겁니다. 종교법인은 외국인 이름 등록이 가능한다는데, 예,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처럼 99%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땅을 못 사고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종교법인을 세울 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법인을 할 때는 패스포트 넘버, 주소, 뭐 여기 주소 이렇게 써냈는데, 지금도 외국에 있는 사람 그걸 처음에 등록할 때는 써낼 수 있지만 제일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든 뭐 새해가 들어갔고 GIS, General Information Sheet를 세게 제출을 할 때에 그때는 TIN 넘버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패스포트 넘버는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등록 처음에 할 때는 없으니까 받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에 있는 그분의 여권을 카피를 받아갖고 이 나라 국세청에 가갖고 TIN 넘버를 신청하면 바로 줍니다. 선교사님들 TIN 넘버 하나씩 다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 이 나라에 있으려면은 앞으로 그게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TIN 넘버를 여권 카피 갖다가 주고 자기가 있는 현 주소를 여기 필리핀 주소를 써 놓으면은 TIN 넘버, 왜냐면 국가에서는 세금 내겠다는데 why not? 그쵸? 세금 내겠다는데 왜 안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납세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 한국에 있는 분도 한국에 있더라도 그 TIN 넘버를 놓고 여기 이제 세게 등록할 때 사인을 해서 제출하면은 이분은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대표로 할 수 있나요? 이 대표라는 말이 제가 볼 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체어맨을 얘기를 하는 건지, 프레지던트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은 법인의 이사장을 얘기하면은 체어맨입니다. 여기서는 법인의 이사장에서 체어맨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어떤 때 사인하기가 좀 힘드니까 예, 그런 것만 없다면은 한국에 있는 분도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법인 이사 구성에 해당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사역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디서 비자를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서 내가 선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으면은 그 이름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질문이 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세우고 내 이름이 안 들어가고 필리핀 사람 다 있어도 내가 그 교회 가서 뭐 선교 역할을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등록 문제 아니라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는 뭐냐면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허가해주는 이민국 문제거든요. 어떤 소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를 그 법인으로 받는다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법인체로 신청을 해야 되고, 꼭 그렇지 않아도 사역하는 데는 그 법인이 인정을 해준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법인에서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법인에서 큰 건물을 줘갖고, 뭐 위층에는 학원으로 세를 주고 밑에 층에는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큰 건물이 있어서 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세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으면 이제 이 나라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위드홀딩 텍스 5%를 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은 세를 줄 때 어떤 법인채나 이런 게 주면은 그쪽에서는 95%만 여러분들한테 세를 100원이면 95원만 주고 5원은 자기가 위드홀딩, 자기가 해서 자기가 국세청에다가 냅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안 낼까봐. 그 국세청 법이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위드홀딩이라는 거는 무슨 서비스에서 원천 과세.
그래서 임대는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근데 개개인으로 할 때는 그런 상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인으로 해서 위드홀딩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아직 전산화가 안 돼서 집을 50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임대료에 대해서. 본인이 안 내면은 누가 와서 세금 내라고 멱살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그게 좀 많이 바뀌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각 시청에서 재산세금하고 집에 통지서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통지서도 안 오는데 무슨 세금을 내?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2017년도 이제 재산세 내는 거를 2016년도 12월 달에 내면 10% 디스카운트 해갖고 이제 미리 낸 사람한테 10% 세금을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럼 가서 미리 내고, 그래서 내년 거 우리 빌링 달라면 그때 이제 컴퓨터 쳐갖고 프린팅해서 줍니다. 그럼 거기서 내야 되고 갖고 와서 본인이 가서 스스로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오는데 계속 벌금은 옵니다. 너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랑 많이 틀립니다. 통지 의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 임대 수익이 난 거는 종교법인에서 이익으로, 인컴으로 잡고, 그 종교법인의 목적에서 쓰고, BIR에 연말 정산하는데 헌금도 있고, 에디셔널 인컴으로 이렇게 디클레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게 그렇게 돼 있고요. 법인 해산 및 재산 처분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법인으로 재산도 세웠는데, 이제 법인을 더 이상 여기서 선교사역을 접든가, 하여튼 뭔가 이유로 해서 이제 고만을 해야 될 때에 법인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순서는 뒤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해야 되고요. 법인을 정지하기 전에 있는 재산은 미리 다 팔든가 매매계약하든가 법인 이름으로 있는 걸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에서는 법인 해산보다도 정지는 제일 첫 번째 관청이 BIR입니다. 세게 아니고 BIR에 가서 내가 무슨 사정으로 해서 레터를 써서 이 법인이 지금 납세자인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럼 BIR에서는 세금이 밀린 게 있는지 한지 국세가 밀린지 다 해갖고 이 사람이 전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해가 없으면은 클리어런스를 끊어줘요. 이 회사는 닫아도 전혀 법적으로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갖고 세게 갑니다. 세게 가서 제출을 하면은 세계에서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도 다 해결했고 없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접수를 받아줘서 일단 본인은 해산은 되지만 이게 다 해산이 아니고 실제적인 해산을 하려면은 법원에서 그거를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법원에서 하기 전에는 신문에 2주간 우리 회사는 몇 월 며칠부로 닫으니까 우리한테 빚을 받을 사람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15일 안에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안 하면은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 폐쇄 공고를 하면은 그걸 갖다 재판정에다 내서 더 이상 컴플레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그걸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숨어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노동 문제, 근데 재판 문제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죽은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나라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루트가 있는 것 같고요. 한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안전한 법인 설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외국인이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 일하는 의사는 필리핀 의사여야 되죠. 한국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못하죠. 아까 얘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의사, 변호사, 계리사, 무슨 사부는 자격증 행위는 우리나라 자격증을 여기서 못하니까 병원은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 한방병원을 외국인이 법인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을 빌려갖고 50년 땅을 빌려서 병원을 줘갖고 땅은 다른 임자지만 병원만 내가 그거를 리스 컨트랙트 위에 컨스트럭션 해서 지어서 병원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건물만은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의사들 다 고용해서 하고 나는 돈만 세고 앉아 있으면은 병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미용사도 아닌데 무슨 미장원을 해. 그 개념은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합니다. 내가 미용실을 차리고 미용사는 데려다가 시키면 되고 봉급 주면 되는 거지 왜 못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모든 기업에 똑같습니다. 병원 저보고 하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문의는 고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스킬이 이제 경영의 문제지 우리가 못할 것은 법적으로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 아까 교회 재정 금전 출납부 작성 BIR 관련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온 거는 저거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좀 나타내기는 뭐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케이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쪽에 이제 20분 남았는데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겔레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영 선교사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섹은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서 교회 건물도 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 가운데 하나가 학교를 더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울 때,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하이스쿨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섹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 종교 법인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섹이 지금 몇 퍼센트로 돼 있나요? 지금 이제 6대4 이제 섹입니다. 필리핀 분이 6이고 이제 세 분이고 네. 저 한국 사람이 두 명이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회도 딱 그 섹으로 땅도 구입을 하셨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교회를 고 섰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로컬 퍼미트는 다 받으신 건가요? 메이어 퍼미트,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그다음에 빌딩에 그렇죠. 대한 그 등기나 등급 다 됐죠. 예. 네, 다 돼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은 국세청에 세무 보고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지어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이제 2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 선교사님 케이스는 종교 법인이 교회인데 그걸로 지금 학교를 할 수 있냐 하는 그 부분인데 종교 법인 중에서도 자기가 그 프라이머리 퍼포스 세게 제일 첫 장에 나는 이 법인이 뭐로 법인을 할 거냐 할 때 거기에 교육이나 학교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법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을 갖고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의 퍼미트를 받는 거죠. 같은 걸로 갖고. 그래서 가서 디파트먼트 쪽에 있어서 이거 갖고 무슨 이유로든지 거기에 그냥 에듀케이션 그게 없어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 법인을 학교 법인을 하나 만들라 그러면은 그건 따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도 되겠고요. 근데 지금 종교 법인 갖고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다 이런 걸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거는 뎁트에다가 미리 컨설팅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예, 저는 지금 이제 의료 전문인 선교사로서 아까 지금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외국인이 직접 들어가는 몇 가지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직접 운영은 할 수 있다는 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이제 장비 외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수입을 해갖고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등록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장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법인이 장비를 수입하거나 뭐 내보내는 데는 모든 자유가 똑같이 있고요. 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못 온다 하는 거는 무기나 이런 것 빼고는 없고요. 지금 의료 장비, MRA 뭐 이런 거는 지금 FDA의 승인이 받은 장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의료 장비는 들어오려면 이 나라 식약청에 있는 트레이 하나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고된 게 들어오려면 정식으로 들어오려면 그게 신고가 돼갖고 세관 통과해서 세금만 물면은 되고요. 임포트 텍스죠. 그렇다고 종교법인이라고 면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비는 일반적인 루트로 똑같이 통관해서 수입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그 장비를 이제 선교사님 거다라는 증명이 있는 거는 세관 통관한 증명밖에 없습니다. 그 통관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으면 그 장비는 다른 사람 거가 이 나라에서는 그 사람 거가 되고, 그 사람이 따로 매매 계약서를 선교사님한테 그걸 다시 팔아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파이널하게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서류는 매매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통관해 올 때 쉽게 브로커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 갖고서는 쓰는데, 그 사람이 앙심 먹고 그건 내 거라고 컴플레인, 내 건데 저기 갖고 가갖고 막 쓴다고 컴플레인 넣으면 본인 거라는 증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매 계약서 같은 거에도 써놓는 게 좋고요. 이 나라가 지금 자동차는 LTO 남바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중장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 포크리프트 크레인들이 남바도 없고 등록도 없습니다. 되게 우습죠. 그 비싼 장비들이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증명이 정부에서 없어. 공공적으로 이게 장재준 거다 라는 게 없는 거예요. LTO 같으면 자기 그 CROR이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지금 그런 의료 장비도 사실 굉장히 고가고 한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자기 거라는 게 좀 증명되는 거 확보하는 게 좋고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설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들어오더라도 MR 장비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 여기 뭐야,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많이 듣기로는 고가 장비는 사람들이 욕심내면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 하도 많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게 MRA나 뭐 이게 엄청 무거운데 뭐 그거 와서 집어갈 것도 아니고 트럭 갖고 와서 총 들고 와서 다 뺏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 나라에선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자장비가 이제 이 나라가 전압 문제 때문에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변압기를 꼭 쓰고, 안전 볼트가 이제 기계에 공급하는 그런 것만 하면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안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문제 특별한 거 없으면 안전장치는 됐습니다. 네.